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에 있는 HSK를 대비해서 3급 독해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특히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휘를 많이 어려워하셔서 제가 주요 어휘들로 기출문제를 준비했는데 함께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에 단어들이 주어지고요. 빈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넣는 그런 형식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단어들의 각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각각의 빈칸의 자리를 읽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적으로 호응관계 문제를 상당히 많이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것이 바로 중국어 기본 어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중국어 기본 어순을 짚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어 기본 어순은 주어, 수어, 목적어라는 거 다 아시죠? 제가 느닷없이 독해 수업을 하다가 왜 어법을 말씀드리냐면 만약에 수어 자리가 비어져 있다면 이 자리의 정답은 주어와의 호응관계 혹은 목적어와의 의미상의 호응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가 비어져 있다면 그렇다면 다시 수어와의 호응관계에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가 이렇게 빈칸으로 되어져 있다면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빈칸이 나는 수어 자리야 라고 알려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 빈칸은 입이 없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께 나는 수어야, 나는 동사라고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 이 자리가 주어, 즉 명사 자리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이 자리의 품사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어 어순은요. 기본적으로 주술목이지만 주어와 수어 자리에 요 주어와 수어 요 가운데 자리 사이에 어떤 애들이 오냐면 이 분위기를 화려하게 꾸며주는 말들 어려운 말로 부사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사어들이 옵니다. 부사어의 기본적으로는 부사 그리고 조동사 마지막으로 전치사 가 오고요. 전치사 같은 경우는 영어랑 마찬가지로 전명구,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죠. 네,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혹시나 쓰기 문제에서 이 부사어들의 순서를 묻는다면 부조전 순서를 갖는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은 우리가 독해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빈칸 앞쪽에 부사가 보이거나 조동사가 보이고 그리고 전치사가 보인다면 그렇다면 이 빈칸 자리는 수어가 오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추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 자리가 동사 자리고요. 그 앞쪽에 빈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어가 올 수도 있지만 이 사이에 끼어 있었던 부사, 조동사, 전치사라는 이런 부사어들도 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도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수어 앞쪽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부조전이 오는데 그렇다면 수어 뒤에는 무엇이 옵니까? 수어 뒤에는 보어나 혹은 동태조사라고 하죠. 그 동작의 시제를 나타내어주는 정리되셨나요? 시제를 나타내어주는 동태조사가 옵니다. 여러분 시제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완료하면 러, 그 다음 진행 지속은 저, 그리고 경험은 꿔가 오는데요. 자, 여기 자리에 빈칸이 온다. 그렇다면 러, 저, 꿔를 통해서 이 빈칸 자리도 동사 자리겠구나 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선 주어와 수어 사이에 부조전이 온다. 그리고 수어 뒤에는 보어나 동태조사, 특히나 러저 구어를 가지고 이 자리가 동사 수어 자리겠구나 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동사 수어 혹은 뭐 형용사 수어가 올 수도 있고요. 수어 자리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겠죠. 주어나 목적어 자리도 비어있을 텐데 그러면 이 자리가 주어나 목적어, 즉 주어 목적어는 흔히 명사가 많이 그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이 자리가 명사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나는 책을 산다 그러면 我买书죠. 자, 근데 그냥 책을 살 수도 있지만 몇 권? 한 권의 책을 살 수도 있겠죠? 그럼 我买一本书. 그 다음 재미있는 책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我买有意思的书. 자, 이렇게 명사 앞쪽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들이 있어요. 어려운 말로는 이제 관형어라고 하는데 만약에 빈칸 앞쪽에 이러한 관형어들, 수량사나 구조조사 덕가 보인다면 그렇다면 이 자리는 명사 자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자리 읽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이쪽 빈칸에다가 정리하고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을 설명드릴게요. 자, 중국어 어순이 주술목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우리 독해 1에서 물어보는 게 각각의 호응 관계를 가장 많이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자리가 수어 자리인지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여러분들이 읽으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빈칸은 나는 수어야, 나는 목적어라고 라고 안 알려주니까 주변 단어들을 보고서 이 자리는 무슨 자리구나 라고 그렇게 유추하셔야 되죠. 자, 만약에 빈칸 앞쪽에 부조전, 전 줄임말로 쓸게요. 이제 부사나 조동사나 전치사가 온다면 이 자리는 동사 자리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수로 뒤에는 보어나 동태조사 온데 특히나 시제를 나타내는 러, 저, 꾸어가 보이신다면 빨리 이 자리는 동사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어나 목적어와의 의미상의 호응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주어, 목적어, 즉 명사가 정답이라면 그렇다면 그 앞쪽에 수량사나 구조조사 더가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단어 공부는 잠시 다음 페이지에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 빈칸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자리는 어떤 품사가 올지? 자, 1번 보실게요. 자, 빈칸 앞쪽에 보니까 이 퀄이 있습니다. 이는요, 수사죠. 수사는 절대로 단독으로 다니지 않습니다. 수사는 반드시 명사를 세워주는 단위인 양사랑 함께 다닙니다. 그렇다면 이 퀄은요, 한 조각으로서 무엇을 센다고요? 명사. 그렇다면 제시 단어 가운데 조각, 이런 덩어리로 세워줄 수 있는 명사를 답으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실게요. 빠마, 주어죠. 엄마, 아빠라는. 그 다음 뒤로 봤더니 랑도 있고 그 다음에 리오슈에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동사가 다 있습니다. 주어도 있고요. 주어와 수어 사이에 뭐가 옵니까? 부조전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부사, 조동사, 전명구, 전치사. 자, 그렇다면 호에는요,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나타내어주는 조동사죠. 죄송해요. 조동사. 그렇다면 앞에 오는 말이니까 뭐가 오겠어요, 여러분? 바로 부사가 정답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부사가 정답입니다. 이따가 단어 공부하시고 얘가 부사네 라고 캐치되셨으면 걔를 여기 정답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3번 보실게요. 비에, 러. 비에는 뭐뭐 하지 마라 라는 금지를 나타내어주는 부사죠. 절대로 부사만 있는 문장은 없어요. 그 문장 속에는 수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는 수어가 올 테고요. 그 다음 4번 보실게요. 자, 4번 빈칸 다음에 베이징이라는 장소 명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어 자리죠. 문장 맨 마지막 자리니까 장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이 앞자리에 오겠죠. 생각해보면 너무 간단하죠. 자, 마지막 5번은요. 나머, 쩌머, 나머 이런 말들은 부사어로서 형용사나 심리활동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의미적으로 형용사나 혹은 심리동사를 정답으로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구조를 공부하고 그러면 빈칸에 어떤 것들이 올지 살짝 한번 짚어보았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요 사이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生气입니다. 生气는 화내다 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화내지 마. 그러면 비에 生气了. 흔히 보통 본문에서는 이제 거의 다들 이제 교육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너 화 좀 내봐. 뭐 이런 내용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화내지 마. 난 그런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고. 라는 금지의 내용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生气하면 비에 러 하고 좀 많이 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리카이인데요. 리카이는 뒤에 목적어로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혹은 장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나를 떠났어. 타 리카이워 러. 날 떠나지 마. 비에 리카이워. 자, 이렇게 사람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요. 여길 떠나. 리카이처. 그다음에 중국을 떠난다 그러면 리카이 중국. 이런 식으로 뒤에 장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가 바로 리카이가 되겠어요. 그 다음 3번에 있는 나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딩은 부사죠. 반드시 꼭이라는, 그래서 그 뒤쪽에 꼭 발생할 일, 꼭 할 일이 위치가 됩니다. 부사네요. 아까 우리 앞쪽 내용에서 부사가 오면 여기 정답이 될 거예요 라고 했었는데 한번 맞춰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딴까오는 케이크라는 명사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3급을 공부하고는 있지만 4급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음식 명사가 될 테니까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하나씩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5号桌要了3杯咖啡和一块땡땡. 자, 우선 수러를 먼저 찾아볼 텐데요. 수러는 아까 전에 수러 뒤쪽에 了,这,过와 같은 이러한 동태조사가 온다 그랬죠. 그렇다면 너무 신기하게도 이 문장 속에서는 우리가 흔히 조동사로 알고 있는 要가 동사로 쓰였습니다. 너 뭐 원하니? 你要什么? 이렇게 要는 요구하고 원하다. 혹은 뭐 한국어로 좀 더 의역한다면 달라고 하다, 주문하고 시키다 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 테이블에서 桌는 桌子에서 왔죠. 하오는 번호 호자죠. 그래서 5번 테이블에서 야올러 요구했다, 달라고 했다 라는 여기서 동사로 쓰인 그런 야오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요? 3杯 카페 3잔의 커피와 그리고 2块. 자, 아까 이 문제는 우리가 빈칸을 읽을 때 이는 수사고 块은 양사니까 이 자리는 명사가 올 것이다. 조각으로 셀 수 있는 명사를 정답으로 찾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공부한 제시 단어 가운데 덩어리 조각으로 셀 수 있는 명사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2에 있는 땅까오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5번 테이블에서 그 커피 3잔과 그리고 케이크 1조각을 달라고 했습니다. 라는 그런 문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号桌要了3杯咖啡和一块蛋糕. 네, 자, 지금은 한 번밖에 안 읽었지만 여러분 저희 화면 정지하면 하시고 이거 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문장들이니까 정리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자, 放心으로 시작이 되네요. 放心하면 안심하다 라는 뜻이죠. 절대로 방심해 이러시면 안 돼요. 안심해, 괜찮아 할 때 放心 쓰는 거죠. 자, 안심해, 빠마, 엄마 아빠는 그 다음에 회는 조동사로서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뭐뭐일 것이다. 자, 예를 들어 비가 온다는 뭐죠? 下雨. 그 다음에 화내다는 뭐였나요? 生气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 今天下雨他生气한다면 굉장히 단정적으로 오늘 비와 걔 화내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의미를 전달해줘요. 근데 만약에 앞에 조동사 회의를 쓰게 된다면 이게 가능성으로 약간 양보의 의미가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 下雨 비가 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회의 生气 화낼 거라고 라고 가능성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사실은 회의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게 회의 开车 운전할 줄 안다. 我会说汉语 나 중국어 할 줄 알아. 이렇게 학습을 통한 능력으로 많이 공부를 하셨죠.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 나는 학습이 아니고 가능성이야 라고 세기를 박아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더예요. 호의가 맨 마지막, 문장 맨 마지막에 구조조사 더하고 만든다면 이거는 100% 가능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들어간다면 좀 더 가능성의 의미를 강조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한번 읽어볼게요. 비가 올 것이다. 그러면 会下雨的. 화를 낼 거라고 그러면 会生气的.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도 会的 뭐뭐일 것이다 라는 가능성으로 해석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랑자가 첫 번째 동사겠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去留学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엄마 아빠는 회의 뭐 할 것이다? 너로 하여금 유학을 가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뭔가 들으시면서 좀 빈말이 있네, 좀 부족하네 이런 느낌 드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이 빈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말,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이고요. 수로 앞쪽이기 때문에 부사어가 정답이 되겠죠.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뭘 100%는 아니지만 3급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순서로 옵니다. 부, 조, 전 이 순서로 오는 거죠. 부조전은 뭐였나요? 부사, 조동사, 전치사. 근데 전치사는 전명구를 이룬다고 했죠. 근데 이미 조동사인 회의가 나왔기 때문에 빈칸 자리에는 무엇이 오겠어요? 그렇죠? 부사가 오겠죠. 그럼 제시 단어 가운데 부사는 뭐가 있었나요? 확신을 주는 바로 이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는 분명히 네가 유학 가는 걸 허락하실 거야. 가게 해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放心爸妈一定会让你去留学的. 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다음 3번 문제 같이 보실게요. 자, 비에 러가 나왔습니다. 비에는 금지를 나타냈어요. 뭐하지 말아라 라는 강조이고요. 끝에 있는 러와 함께 호응이 되어서 그 금지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는 겁니다. 뭐하지 마 라고 좀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밥 먹지 마, 울지 마, 다양한 동작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럼 뒤에 내용을 한번 보고 한번 유추하도록 할게요.
这双鞋献给妹妹. 이 요 슈앙자는 쌍, 켤레를 세는 양사죠. 그 다음에 시에는 신발이고요. 그래서 이 한 켤레의 신발은 우선 먼저 게이메이메이, 게이는 여기서 동사로서 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동생 줘라. 엄마가 다시 너에게 마이 신다. 새 거 사줄게.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거 동생 줘.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언니나 혹은 오빠일 거 아니에요. 여동생한테 주니까. 그렇다면 언니나 오빠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내 건데 왜 줘?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화내고 있으니까 엄마가 야 화내지 마. 엄마 나중에 사줄게. 이게 너무 자연스럽죠? 의미적으로 그렇고 어법적으로도 동사가 와야 되니까 정답은 그래서 生气 A에 있던 生气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넣어서 읽어볼게요. 别生气了这双鞋先给妹妹妈妈再给你买新的 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 마치고 4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4번. 샤왕. 샤왕을 아직도 왕자님 하신 분 없겠죠? 샤오 다음에 이름절의 명사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샤왕아, 아마 교과서에도 이렇게 많이 써있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샤왕, 다수안. 샤왕은, 다수안은 동사로서 뭐뭐의 계획이다. 그럼 뒤쪽에 본인의 스케줄, 계획하는 내용을 쓰면 되는 거죠. 자, 샤왕은 다수안, 뭐의 계획이다? 5월 달에 베이징으로 뭐 한다라는 동작이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장소명사만 띡, 베이징 하고 나오는 그런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장소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짝꿍될 수 있는 동사는 아까 무엇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리카이밖에 없었네요. 정답 그래서 B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의미는요. 샤왕은 5월에 베이징을 떠날 계획이었네요. 자, 정답이 그래서 리카이고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小王打算5月离开北京. 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 마쳤고 마지막 5번 문제 보겠습니다. 其实这个数学题, 이 其实는 사실은 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其实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너 몰랐지, 너 오해했지, 너의 오해를 풀어줄게. 네가 몰랐던 내용을 알려줄게. 이런 의미로도 좀 많이 쓰입니다. 사실 这个数学题, 수学는 수학이고요. 数学, 그 다음에 D는 원티에서 왔겠죠. 그래서 문제죠. 사실 이 수학 문제는 뭐 아니다. 뭐가 아니다? 像你想的,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빈칸한 건 아니라고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这么나那么 같은 경우에는 수로 앞쪽에 위치가 되어서 이렇게 감정의 긍정적인 감정을 좀 더 강조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상태를 좀 더 강조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이 있어요. 그렇게 쉽거나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라는 이 문제의 성질이 이 자리에 정답이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단어는 뭐밖에 없나요? 형용사인 남밖에 없고요. 의미적으로도 맞죠. 한번 넣어서 해석해 볼까요? 사실 이 수학 문제는 네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 너무 자연스럽네요. 정답 그래서 난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칠게요. 其实这个数学题不像你想的那么难.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5문제는 다 풀어보았고요. 제가 도입 부분에 이 독해 1부분은 이 부분이죠. 독해 2부분은 단어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자리를 읽는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읽는 능력은 독해뿐만 아니고 우리 쓰기에서 또 유용하게 쓰이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잘 기록하고 또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 시험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특강 혹은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再见!